자, 이번에도 채널에 올라온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재룡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룡전기를 어쩜 좋을까요? 라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신 분인데 재룡전기 평균 매수 단가가 58,000원대고 55주를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손실이 커서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나성민 자문위원께서 재룡전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재룡전기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8,000원대 대략 55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가격대는 충분히 좀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저는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시장에서 배전 변압기에서 초고압 변압기로 좀 디커플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의 어떤 전력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계속 장기적인 트렌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전력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따라서 동사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1차 목표가를 대략 62,000원 내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면 대략 한 7만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까지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의견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HLB입니다. 87,700원에 매수하신 분이 글 올려주셨더라고요. 130주 보유하고 계시대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이제 고민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쭉 가져가도 문제 없을까요? HLB는 일단 매도를 하고 최종 FDA 결과를 지켜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매도하고요. 네. 지난 5월에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캄레니주마비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해서 FDA 최종 승인이 보류되면서 HLB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025년 3월로 최종 FDA 승인이 미루어졌는데 그래도 최종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유한양행이 또 FDA 최종 승인이 발표난 이후에 60% 가까이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HLB 역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현재가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최종 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도 개인 투자자로서 종목 상담 필요하다. 이런 분들 계시죠? 카카오톡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종목 진단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한 종목을 100% 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 종목을 적절한 비중으로 섞어서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종목 진단을 의뢰하실 때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이렇게 읊어주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분석을 몇 분만 일단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자 분의 글을 좀 보도록 하죠. 더 많은 종목이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다 여쭤볼 수는 없어서 몇 가지로 추려하셨다고 합니다. SOS랩이 먼저 올라왔어요. 7,600원에 매수해서 마이너스 27% 기록 중이고요. 카페24는 38,050원에 매수해서 마이너스 39%, 엑시코는 23,500원에 매수, 마이너스 50%, 일진파워는 11,928원에 그리고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 중입니다.
아, 네 종목을 다 어떡할까요? 보유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좀 많긴 합니다만 좀 자세하게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카페24는 보유하시고 나머지 세 종목은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만 보유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인터넷, 반도체, 이렇게 원전 등 핫한 이슈가 있는 섹터들로 편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 선택에서 주도주 계열이 아닌 주식대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SOS랩은 라이다를 제조하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 대비 크게 오른 상태라 정고점 부근에서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 자, 차익 실현하시고요. 카페24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유튜브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유하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종목을 남기고는 다 매도 의견을 주신 건데 뭐 추가적으로 더 주실 말씀 있으세요? 카페24도 사실은 이제 항상 보면 크게 수익이 나고 또 매물대 근접을 하면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특히 그래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가 포진해 있는 그 가격대가 39,000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SOS랩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 9,400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 의견 말씀 주셨는데 엑시콘하고 일진파워도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매도하죠? 예,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업체인데, 자, 올해 실적은 적자 전환이 되었고, 또 신규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 더 좋은 반도체 주식이 많다는 측면에서 바로 교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부근까지 반등할 시에는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일진파워는 주로 화력 발전소 경상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신사업으로 원자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도 안정적이긴 하나 포트폴리오에 엣지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목 교체 차원에서 13,000원 부근에 오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분의 몇 가지 종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여성 투자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투자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을 10만 8천 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26%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기아차도 보유 중인데 저는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3개 종목입니다. 나성민 자문위원님. 네, 일단은 세 종목 다 일단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유를 하시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시다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업이 강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국내 내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만 동사도 역시나 실적이 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 내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기가 어려운 시국에서는 사실 계속 추가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대략 우리가 한 83,000원 내외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 61선 부근인 9만 원에서 9만 1,000원 내외 돌파를 보고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분할로 매도하면서 보유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또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김대준 자문위원께는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나성민 자문위원께서는 어떠세요? 앞서서는 이제 이 가격엔 못 판다라는 의견 주셨었는데 동의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동의합니다. 이 가격에는 사실 팔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자사주 매입 10조를 발표를 했고 이게 단순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입하고 이걸 소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좀 조기에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빠르게 HBM3E에 대한 8단, 12단, 그리고 향후에 HBM4에 대해서도 퀄 테스트 통과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주로 엔비디아의 HBM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외가 되었지만 반대로 이제는 삼성전자가 소외되지 않고 같이 AI 전체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만 원대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만 원대 중초반이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HBM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이 시작이 되면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7만 원 이상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두 분의 자문역께서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삼성전자 궁금하셨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아차를 또 마지막으로 보유하신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 기아차 전에도 한번 의견 주셨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기아차 전에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10만 원 아래에서는 사실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 시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보시면 대략 6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약했던 부분들은 화성하고 광명 두 공장에서 생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생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면서 한 13만 원 이상 또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이 기대되는 기아차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거 2개 정도 질문으로 추려봤는데 에코프로 먼저 지금 9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이 손실이 27%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에코프로를 8만 7,500원에 매수했고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다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손실에서 어떤 선택을 지금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예, 에코프로 주식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등 좀 나오면 팔자?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지요. 예, 주요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이제 BM은 약 13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약 6조, 그리고 에코프로 자체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해서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원 정도 기업 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의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은 5조 원뿐이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에코프로는 고평가된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주가는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121선 이동 평균선까지는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121선까지 정확히 반등한 이후에 트럼프 당선 확정이 이후에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121선이 위치한 8만 6천 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글 의뢰해 주셨던 두 분의 투자자분들에게 에코프로 솔루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원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팩은 비중이 20%시고 평균 매수 단가는 1,600원이신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단가 낮추기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성민 자문형님, 좀 더 들고 있어도 괜찮다 보세요?
네,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그리고 테스트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전부 다 좀 안 좋은 그런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외주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피면서 동사의 매출이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으로 매출 비중을 늘렸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반 산업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약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삼성전자 이슈들이 이 동사 주가의 좀 트리거 또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동사 같은 경우 대주주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등의 테스트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온 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우리가 매수 평단가가 지금 1,600원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반등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21선 부근 대략 1,000원 내외 돌파를 하고 그다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1,300원 내외까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종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원팩에 대한 의견까지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나도 정말 이런 의뢰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거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소되셨는지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지금 가장 궁금한 이슈와 또 가장 궁금하고 고민되는 종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